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피파 랭킹 1위,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기대했던 친선 경기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대비 평가전이 아쉬운 5대1 패배로 끝났습니다. 크나큰 패배였지만 많은 축구 팬들에게는 흥겨운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이 최정예 멤버로 한국을 찾았고 경기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시차 적응도 하고 한국 관광도 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갔고, 경기 하루 전에 발목 부상을 입었던 네이마르 선수가 통증을 참으면서까지도 77분 동안 뛰고 많은 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한국 팬들과 많은 인사와 또 화답을 하고 떠났기 때문인데요. 훈훈한 이야기를 남긴 브라질 대표팀, 경기 후에 네이마르 선수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브라질 대표팀 감독인 치치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3중 수비를 준비했다, 전술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브라질이 5대1로 크게 이기긴 했지만 한국을 굉장히 존중했고 또 한국과의 경기를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원더골을 넣은 황의조 선수의 인터뷰,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와 맞대결을 펼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까지, 그리고 이날 아쉬운 패배를 당한 벤투 감독의 인터뷰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쉬운 5대1 패배였습니다. 전반 7분 히샬리송의 선제골로 앞서간 브라질인데요. 전반 31분에 황의조 선수가 기가 막힌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따라 붙었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전반 42분에 페널티킥으로 다시 한번 앞서가는 골을 넣었고, 후반 12분 또 한 번의 페널티킥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3대1인 상황에서 후반 35분 쿠티뉴, 후반 추가 시간 제주스의 골까지 넣으면서 브라질이 5대1로 이겼고요.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네이마르 선수 2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무려 8개의 공격 기회 창출이라는 공격 전방위 걸친 활약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통계 매체인 폰몹의 평점을 보더라도 2개의 도움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날카로운 플레이와 경기 조율 능력,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인 네이마르 선수에게 평점 9.4점의 높은 점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프레드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했고,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가담과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면서 평점 8.4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레프트백으로서 측면 공격을 주도했던 알렉스 산드루도 8.4점이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좋은 슈팅 기회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뛰면서 전술적으로도 영향력이 높았던 손흥민 선수가 7.2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또 동점골을 넣었던 황의조 선수가 7.1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을 살펴보면 한국 대표팀은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좀 활기찬 전방 압박과 중원에서의 활동량을 보여줬고, 오른쪽 풀백 김문환 선수도 날카로운 오버래핑을 보여줬는데 나상호 선수라든지 권창훈 선수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격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후반전에 들어온 선수들도 화려했는데요. 후반 25분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들어와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그 선수로 뽑히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측면 공격수의 화끈한 능력을 보여줬고, 리버풀의 파비뉴도 들어왔고, 맨시티의 가브리엘 제주스, 에스턴 빌라의 필리페 쿠티뉴,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까지 들어왔는데 제주스, 쿠티뉴가 득점하고 기마랑이스가 어시스트를 하는 등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도 굉장히 잘했고, 비니시우스 선수도 득점 과정에 관여를 하는 등 정말 어떤 선수가 나와도 강력한 브라질이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테우스 쿠냐도 들어와서 득점할 뻔한 슈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전체적인 기록 살펴보면 브라질이 59%의 볼 점유율로 주도했고요. 25개의 슈팅을 때렸고 9번의 빅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7개의 슈팅 중에 6개가 유효슈팅이 될 정도로 날카로운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골망을 열 수 있는 치명성을 보이진 못했어요. 황의조 선수의 슈팅도 원더골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확실한 공격기를 만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브라질을 상대로 우리가 홈에서 좀 이런 힘든 경기를 하면서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는, 월드컵 때는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는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이 1992년생으로 나란히 세계 최고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요. 경기 시작 인사 때부터 네이마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꽉 안아주면서 남다른 또 애정과 우정을 보여줬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네이마르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땅 하고 또 안아주면서 또 우정을 나눴고, 또 라커룸에 가서는 유니폼을 바꿔 입기도 했는데요. 경기 전에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맞팔로우를 하면서 DM까지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또 앞두고 교류도 했고, 앞으로 더욱더 친한 사이, 또 절친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후에 브라질과의 경기에 대해서 크게 지긴 했지만 많은 걸 배웠다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소감, 전체적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개인 기량뿐 아니라 팀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어려운 경기였다. 세계적인 무대의 높은 벽을 느껴볼 수 있었다. 여기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 발전했으면 한다.
상대가 워낙 세계적인 선수들이라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틈을 보이면 공격을 허용했다. 실점 대부분이 우리의 실수에서 비롯됐는데 개선해야 한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 공격 기회를 만들고 득점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세계적인 강팀에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상대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에겐 교훈이 되고 배움이 되는 경기였다. 분명히 우리는 실력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또한 실점했던 것들이 우리의 실수 때문이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건 개선할 수 있고 월드컵에서는 이걸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격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월드컵에 가서도 어려운 팀을 상대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 팬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 월드컵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웃음이 피는 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기장에 오신 팬들에게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이런 결과가 아니라 이런 실망이 아니라 좋은 결과로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열심히 막았던 브라질 수비수들이 다 찾아왔는데요. 브라질의 레프트백으로 이날 두 번이나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얻어내던 알렉스 산드로가 손흥민 선수의 품에 꾹 안기면서 마치 정말 평소에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오랜만에 만난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듯한 포옹을 했고요. 브라질의 베테랑 풀백인 다니 알베스도 또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도 하고 인사도 나눴고요. 또 센터백인 마르키뉴스도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정말 모든 브라질 선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듯이 손흥민 선수와 인사를 나눴고 또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리버풀 골키퍼인 알리송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고 호드리고 선수도 찾아오고 거의 모든 브라질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랑 다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경기의 득점의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황의조 선수였는데요. 1년 가까이 대표팀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었고 최근에 좀 부진 논란도 있었는데 이날 좀 멋진 골을 성공시키면서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황의조 선수의 소감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할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실수가 많은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이 많은 경기였다. 우리의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고 효율을 잘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걸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 프랑스에 가서 1년차 때 티아고 실바와 뛰어봤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득점한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골은 언젠가 터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공격수로서 득점에 대한 욕심은 갖고 있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득점을 하고 나서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표정이 많이 좋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자신감 있게 경기를 했던 황의조 선수인데요. 브라질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이런 팀과 경기할 때 월드컵에서도 강팀을 상대할 때는 해야 되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고 실수가 많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 체제에서의 유지해왔던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런 그 스타일은 유지하되 다만 효율적으로 더 경기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있던 티아고 실바와 맞대결을 해봤을 때 그 티아고 실바의 플레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골 장면에서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갔고 슈팅 때려갖고 넣었잖아요. 황의조 선수가 분명히 프랑스 리그왕에서 활동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경험한 것이 이런 월드컵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겠다. 세계적인 팀들 상대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황의조 선수는 이번 골을 통해서 또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본인의 거취에도 중요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약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경기 완패를 당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부임 후 한국 대표팀 최장기간 팀을 이끌고 있고 최고 승률의 감독인데 이번에 정말 쓰라린 패배를 당했죠.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 같다. 5대1로 진 것은 많은 실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점 중 몇 개는 실책을 통해 진행이 됐다.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한 정당한 결과와 패배였다고 생각한다. 오늘 경기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분석을 통해 다 같이 논의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음 상대할 팀인 칠레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고 좋은 팀인데 어떻게 우리 팀이 잘 회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단은 5대1로 질만한 경기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실력도 상대가 좋고 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5대1이라는 점수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개의 실점은 우리가 스스로 했던 실책 때문이니까 그걸 어떻게 준비해서 개선할지 어떻게 다음에는 실책을 줄일 수 있을지를 좀 준비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만약 칠레도 강팀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 또 체력적으로도 잘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실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실수가 어떤 거냐면 공수 양면에서 발생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실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은 공격 조직과 상관없이 수비 실수에서 발생한 골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왔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빌드업 과정에서 또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것이다. 많은 시간 빌드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면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축구의 스타일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오늘 유독 실수가 좀 많았다. 오늘 경기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수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일단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비 지역에서 패스가 부정확하게 가면서 끊겨서 상대에게 쇼트 카운터를 당했다는 거예요. 공격하다가 역습을 당한 게 아니라, 공격 지역에서 뺏긴 게 아니라 수비 지역에서 뺏긴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 공격 지역에서 발생했던 실수들도 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텐데, 스타일을 바꿔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보겠다. 지금까지 몇 년간 해온 스타일을 바꾸고 갑자기 몇 달 동안 새로운 스타일로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이날 페널티킥으로 2골을 내줬는데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 한국 대표팀이 페널티킥을 내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이 첫 번째로 페널티킥을 내준 거라고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사실 피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분석해서 좀 보완을 할 것인데, 일단은 페널티킥을 내줬다는 것도 내줬다는 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가장 강한 팀을 상대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나은 팀을 상대했고 감독도 나보다 더 좋은 감독이 상대팀에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태도도 좋았다. 선수들에겐 문제가 없었다.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잘 준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이런 좋은 태도를 실제 경기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브라질을 상대한다면 언제나 어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더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이 워낙 좋은 팀이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졌다. 사실 뭐 김민재 선수, 김진수 선수, 이재성 선수가 없다라는 것은 공격 전개와 수비적인 부분 모두 양면에서, 공수 양면의 전환 상태에서 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또 이날의 문제를 좀 극대화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선수들의 의지라고 했어요. 계속 실수가 나왔고 그 실수 때문에 상대가 플레이를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끝까지 노력을 했고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공격하기 위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고 득점까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그 또 좋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 경기는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또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이마르 선수는 브라질 축구협회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국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무래도 좀 코로나19 상황이 완벽하게 좀 통제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심하고 있어서 한국 기자들과 따로 인터뷰를 하기는 어려웠었는데, 네이마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한국 팬들에게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갑니다. 한국에서 너무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 팬들은 나뿐 아니라 우리 대표팀 모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기를 했고 한국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조금 립서비스 같긴 한데요. 뭐 아주 크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뭐 남산 타워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클럽도 갔던 네이마르인데, 그런 모든 장소에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 팬들이 막 환영도 해주고 좋아해주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또 방해하지 않고 이런 시간들을 겪다가 경기장에 왔을 때도 보통 이제 상대팀 선수한테는 야유도 보내고 하는데 박수도 쳐주고, 물론 이제 뭐 한국 선수들에게 파울을 할 때는 야유도 있긴 했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아픈 와중에도 열심히 뛰고 활약하고 나갈 때, 교체돼서 나갈 때 한국 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물론 브라질 팬들도 있긴 했지만 그런 기립박수를 보고 네이마르도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도 한국 팬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감사했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한국 팬들에게 또 가서 인사를 했던 네이마르거든요. 네이마르 선수가 개인적인 또 이제 휴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대표팀과 좋은 단합대회이기도 했었고, 또 좋은 A매치 경기까지 치르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또 추억을 갖게 됐고, 또 손흥민 선수와도 개인적으로 좋은 친분을 맺게 됐고, 여러 가지로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간다,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얘기했던 진심 어린 인터뷰가 정말 훈훈한 또 감동을 줬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치치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좋은 경기였다고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 골을 못 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전술적인 준비를 했다라고도 설명했는데요. 치치 감독의 인터뷰도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신없는 경기보다는 패스와 기술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어플레이가 나온 정돈된 깔끔한 경기였다. 우리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한국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기용할 생각이 원래 없었다. 시차 적응과 체력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정신적인 피로도 고려를 했는데, 하지만 기용할 수 있는 최선을 기용하는 것이 우리 팀의 실험을 하는 것에도 좋은 것이었고, 또 기다리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서도 가능한 선에서 기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니시우스와 파비뉴를 투입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파비뉴의 교체 투입, 그리고 카세미로의 선발 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카세미로 같은 경우에 몸도 좋다고 본인이 뛰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뛰었는데, 그렇게 브라질 대표팀이 이번 한국과의 경기를 진정성 있게 대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다니엘 알베스, 마르키뉴스, 카세미로까지 도우면서 셋이서 함께 수비하도록 했다.
오른쪽 센터백인 마르키뉴스, 오른쪽 풀백 알베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로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마크하고 함께 마크하고 또 구조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잘 마크했던 것은 경기 전에 손흥민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좀 파악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친선 경기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데 치치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23골 7어시스트를 한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했다. 위협적이기 때문에 경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 대단한 존재인지를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 외로는 황의조 선수가 이제 피번 역할, 지지대 역할, 포스트 플레이도 해주고 스크린 플레이도 해주고 스트라이커로서 역할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한국이 결정력만 보완하면 긍정적일 것 같다. 한국도 잘했는데 브라질과 비교했을 땐 결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득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역시 월드컵까지 4번의 A매치가 남았다고 했는데요. 최고 레벨에 도전하는 게 목표다. 목표는 결승전이고 꿈은 우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치치 감독은 어제 경기 전 기자회견 때도 그랬지만 시작할 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얘기하고 또 끝날 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또 본인이 기운도 좋은 환대도 받고 했기 때문에 또 한국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이번 정말 경기는 친선 경기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 알려줬던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 브라질과의 경기는 아쉬운 패배였지만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대비한 이 2번의 남미 경기가 이어집니다. 6월 6일 저녁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 6월 10일 금요일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하고요. 또 가나전을 대비한 이집트, 아프리카 팀과의 경기, 살라 선수가 내한하는 경기가 6월 14일 화요일 밤 8시에 마지막 A매치 일정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모든 경기들의 소식도 한준TV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한 일정을 통해서 한국에도 많은 팬들이 이제 브라질을 응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브라질은 6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일본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준TV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